학습 내용은 개방경제의 개념과 전략이 무엇인지를 학습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수출 정책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의 질적 변화 요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경제의 개념을 알 수 있고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성공적인 고도 성장을 하게 된 그 배경에는요, 세계 경제 편입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국이 이 부흥하는 세계 경제에 적극적으로 편입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적인 그런 맥락을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자유교역 질서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자유교역 질서의 반대적인 개념은 보호주의 무역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하여 서방이 자유교역 질서를 확립한 그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보호주의 무역에 있었다라고 분석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2차 대전 이후가 자유교역 질서라고 한다면 2차 대전 이전에는 정반대의 보호주의 무역 질서가 확립되었다는 것이죠. 왜 2차 대전 이전에는 각 국가들이 자유교역을 하지 않고 보호주의 무역을 했느냐라고 하면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 장벽을 쌓고 다른 나라들의 상품이 자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러한 보호주의 정책을 취하게 됐습니다. 한 나라가 보호주의 정책을 취하면 또 다른 나라는 보복 차원에서 보복 관세를 취하게 되고 무역 장벽을 쌓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가 무역 장벽을 쌓게 되니까 결국은 상대방의 시장을 강제로 열기 위해서 무역 전쟁이 실질적인 전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2차 대전이라고 분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는 자유교역 질서를 확립함으로 해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을 높이게 되면 서로 무역을 차단을 하게 되면 함께 공멸하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교역이 평화 정진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그런 신념 하에 2차 대전 이후에는 자유교역 질서를 확립을 하게 됩니다. 자유교역 질서 확립의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크게 두 가지 기구가 자유교역 질서의 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가트라고 불리는 교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이 가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늘날 WTO 세계무역기구의 전신입니다. 이 가트를 설립함으로 해서 국가 간의 교역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낮추게 되고 국가 간의 교역을 방해하는 온갖 관세 그리고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그런 노력을 한 것이 바로 가트 기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기구라고 하면 IMF인데 IMF가 왜 만들어졌느냐라고 보면 국가 간의 교역이 가트는 자유롭게 이루어질수록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교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역의 안정성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각 국가들이
믿고 받을 수 있는 기축통화가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국제금융통화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달러를 금본위화함으로 해서 모든 국가의 환율을 달러 대비 고정 환율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한 환율 변동의 리스크에 대한 걱정 없이 많은 국가들이 자유롭게 교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달러를 기축통화화하고 그리고 고정환율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러한 모든 관리를 IMF가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IMF의 기능은 또 하나 추가적으로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국가들이 자유롭게 교역을 하다 보면 어떤 국가는 지속적으로 수출을 함으로 해서 외환을 많이 벌어들이게 되는 국가가 생기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수입을 좀 많이 하게 됨으로 해서 외화가 부족하게 되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외채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나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외환을 지원해주는 그런 국제 금고라고 할까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IMF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트와 IMF를 만들어냄으로 해서 자유교역 질서가 확립하게 되고 2차 대전 이후에는 교역이 아주 급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어떤 호경기를 누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자유교역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각 국가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특히 이 자유교역의 질서에 적극적으로 편입한 서구 국가들이 많은 경제 성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통계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1950년에서 73년까지 평균적으로 약 4.9%, 5%에 달하는 경제 성장을 전 세계적으로 누렸고요. 이러한 경제 성장률을 2차 대전 이전의 수치, 1920년에서 1950년까지 불과 1.6%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수치와 비교한다면 정말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경제 성장률로 인해서 서방 진영의 경제 상황은 고임금 경제, 그리고 임금이 높아지게 되니까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은 점점 경쟁력을 잃게 되고 해외로 이전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되겠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호경기를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개도국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도국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경제 전략을 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동아시아 국가와 그 다음에 대체로 남미 국가가 서로 다른 대응 전략을 취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는 자유주의 교역 질서에 적극적으로 편입함으로 해서 수출 주도 전략을 취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여서 다시 또 새로운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수출함으로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이러한 자유주의 수출 주도 전략을 취했던 반면에 남미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나은 상태였기 때문에 보호주의 무역을 취했고요. 수입 대체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 전략은 무엇이냐면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외화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외화 지출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국내 산업을 육성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외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필요가 없는 그런 전략이 바로 수입 대체 전략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아마도 남미 국가가 취했던 보호주의 그리고 수입 대체 전략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남미 국가가 수입 대체 전략을 취하더라도 그래도 일정 부분은 상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외화를 지불해야 되는데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화벌이를 하지 못해서 그 수입품에 대한 외화 지급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해마다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남미 국가들은 외채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수출을 통해서 꾸준히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물론 이 외화가 그들 국가들이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지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외화는 아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고 수출 기반이 확보되고 그리고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나중에는 수입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수출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동아시아 국가가 취한 자유주의적인 수출 주도 전략이 남미 국가가 취한 수입 대체 전략을 이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함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던 요인은 몇 가지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대규모의 교육받은 미취업 노동 인구들이 풍부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성공 이유고요. 두 번째는 서구 국가가 이제 수출 경쟁력을 잃었다라고 판단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노동 집약적인 생산 설비를 수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 요인은 서구 시장에 이러한 경공업 상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함으로 해서 서구 시장 개척으로 인한 외화 수입을 크게 늘렸다는 데 그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